조선시대 임금을 아련하는 조정조회는 동틀 무렵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는 새벽 4시에 신하들이 모두 대기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왕 앞에서는 하품 한 번 할 수 없는 엄격한 분위기였죠. 예의를 천하보다 중시한 유교사회에서 임금 앞에서의 태만은 곧 나라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예컨대 선조 앞에서 대신 유군이 방귀를 뀐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록에는 유군이 임금의 지척에서 감히 방귀를 뀌었으니 이는 경솔한 소치다 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장려했지만 성격이 매우 꼼꼼해 회의 중 태만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집현전 학사 이순지가 졸고 있는 것을 세종이 발견했습니다. 세종은 경연에서 조는 것은 배우려는 뜻이 없는 것이라며 크게 나무랐고 며칠간 출근을 금하고 집에서 반성하게 했습니다. 당시 경연은 국정 운영에 중요한 자리였기에 졸음은 나라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여겨졌죠. 영조 14년 한겨울 대신 김상로가 하필이면 임금 앞에서 꾸벅 졸아버렸습니다. 영조는 평소 기강에 엄격하고 예절을 중시했기 때문에 즉시 김상로를 불러 꾸짖었죠. 영조는 대신이 조회에서 졸면 그 밑에 관리들은 어찌하겠는가 하며 한동안 기록을 남겨 후대의 경계로 삼으라고까지 명령했습니다. 김상로는 이후 조회 때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전해집니다. 숙종 때도 추운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조회가 열렸더니 슬슬 졸음이 오는 바람에 신하들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숙종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화내거나 벌주기는커녕 아예 온돌을 빼버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따끈한 온돌방 대신 차가운 돌바닥, 말 그대로 얼음장 위에서 업무를 보도록 만든 것이죠. 인조 때는 졸음까지는 아니었지만 하품을 크게 한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조회 중 한 대신이 하품을 크게 하자 인조는 즉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하는 밤새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라고 대답했는데 인조는 크게 노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 효행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사관은 이 일을 그대로 실록에 적어 후대 사람들이 왕 앞에서 하품한 신하로 기억하게 되었죠. 정조 20년 어느 밤 성균관에 다녀온 젊은 유생 이정용이 엄연히 통금 시간에 왕궁 근처에서 뻗어 잔꼬리니 수색 나오던 훈련도감 군사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정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정조는 노여움 대신 호기로운 웃음을 보였죠. 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래 조정 신하들이 술을 못해서 풍류를 모른다 했는데 이 사람은 술맛을 아는 자이니 매우 기특하다고요. 심지어 쌀까지 하사하며 다시 한번 실컷 취하게 해주고 그때 행실을 살펴보라는 엉뚱한 명까지 내렸습니다. 덕분에 이정용은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임금님표 술 선물까지 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철종 때에는 나이가 많은 대신이 회의 중 꾸벅거리다 그만 앞으로 넘어져 책상을 치는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종은 잠시 놀란 뒤 웃으며 나라 일이 지루하단 말이냐 하고 농담을 건넸고 대신도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이 장면이 임금과 대신이 함께 웃고 넘긴 일로 남아있어 후대 사람들에게도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왕 앞에서 졸음 한번 잘못 참았다가 얼떨결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신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